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딘가로 떠나야겠다. 그 마음이 아주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오늘도 내일도 비슷할 것 같아 숨이 막힐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걸을 이야기는 철로역정입니다. 한 사람이 짐을 지고 길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잃고 마침내 끝처럼 보이는 문을 지나 사실은 계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밤의 산책 같은 거니까요. 철로역정은 신앙을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여정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오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붙잡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예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을 길은 정말 있는가? 우리는 보통 짐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은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짐은 때로 나를 망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경보일 수도 있다고요. 이야기는 한 남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남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계속 무너집니다. 겉으론 멀쩡한데 속은 무겁고 무거움이 매일 더해져서 마침내 짐이 됩니다. 그 짐은 눈에 보이는 가방이 아니라 양심의 무게, 두려움의 무게, 후회의 무게, 혹은 내가 애써 덮어둔 질문들의 무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 도시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떠나야겠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건 사나운 괴물도 높은 산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닥치는 건 가까운 사람들의 말입니다. 왜 그래? 유난 떨지 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너만 잘난 척이야? 떠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마음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끔 짐이 아니라 관계일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는 떠납니다. 뒤돌아보고 싶지만 발을 옮깁니다. 그렇게 길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장면이 참 현실적이라고 느껴요. 사람이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 세상이 갑자기 나를 도와주진 않거든요. 오히려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힘이 더 크게 당기죠. 그래서 첫 발이 어렵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발이 푹 꺼집니다. 앞도 뒤도 아닌 애매한 지점에서 땅이 늪처럼 변해버립니다. 이 늪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에요. 절망의 늪, 혹은 낙담의 늪, 마음이 빠지는 곳입니다. 이 늪의 특징은 이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걸 머리로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요. 우리가 흔히 겪는 좌절도 그렇죠. 결심하고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무너지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봐, 역시 난 안 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길이 있긴 한 걸까? 이 늪에서 중요한 건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혼자냐 누가 손을 내미냐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배우죠. 여정에는 늪이 있다. 늪을 만난다고 길이 틀린 건 아니다. 늪은 길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보여주는 곳이다. 혹시 요즘 마음이 푹푹 꺼지는 분이라면 이 장면을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망가져서 빠진 게 아니라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그는 계속 걷습니다. 길은 뚜렷할 때도 있고 흐릿할 때도 있고 가끔은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조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좁은 문을 만납니다. 이 문은 눈부시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작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가장 지나가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너를 크게 만들어주는 문이 아니라 너의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게 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을 통과하고 조금 더 가서 어떤 지점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상징은 매우 강합니다. 짐이 풀립니다. 평생 메고 있던 무게가 어느 순간 풀려 떨어집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도 읽힙니다. 죄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죄책이 나를 지배하던 방식이 끝나는 순간, 내가 나를 벌주던 시간이 멈추고 대신 용서라는 다른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 여기서 중요한 건 짐이 내가 열심히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믿기 어렵다고 말하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책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가벼움은 자격의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밤에 이 장면을 읽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벌을 주며 살고 있지 않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낯설지? 짐이 풀렸다고 해서 길이 끝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길은 이제부터가 더 현실적입니다. 그는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말이 좋은 사람도 있고, 말이 그럴듯한 사람도 있고, 말로는 옳지만 마음은 차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함께 걸어줄 동행을 만납니다. 이 동행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흔들리고 같이 버티는 사람입니다. 이 파트에서 철로역정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믿음은 개인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관계가 붙잡아주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혼자였으면 꺾였을 순간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길을 이어주죠. 지금 숨이 가쁘면 조금 쉬어도 된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라 그런 거다. 다시 걸으면 된다. 밤에 듣기 좋은 말은 이런 말입니다. 큰 소리로 흔들어 깨우는 말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옆에서 걸어주는 말. 여정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허영의 시장. 이 시장은 대놓고 나쁜 것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흔드는 건 대개 괜찮아 보이는 것, 멋져 보이는 것,
부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거래됩니다. 명예, 인기, 체면, 쾌락, 안전, 소속감, 심지어 내가 누구인가까지. 이 시장의 공포는 폭력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왜 달라? 너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여기서 인정받아야 사람이지. 신앙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도 이런 시장을 지나며 삽니다. 회사에서도, 관계에서도, SNS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는 내 마음보다 평판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동행 중 누군가는 상처를 입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세상은 때로 신앙을 논쟁으로 몰고 가지만 정작 신앙의 싸움은 논리 싸움이 아니라 가치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위해 나를 깎아내느냐?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들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마라. 사람들이 내게 붙이는 가표보다 하나님이 붙이는 이름이 더 깊다. 길은 계속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잡힙니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갇힙니다. 이 장면은 외부의 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적을 훨씬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를 가두는 건 절망이라는 거인입니다. 이 거인은 말합니다. 너는 가망이 없어.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착각이야. 너 같은 사람에게 길은 없어. 절망은 늘 그렇게 말하죠. 논리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기분으로 확정해버립니다. 느낌이 이러니 사실도 이럴 것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어느 순간 그는 열쇠를 떠올립니다. 자기에게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그 열쇠의 이름은 말 그대로 약속 혹은 소망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질 때 열쇠를 어딘가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무력해지죠.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열쇠는 내 손에 있다. 다만 절망이 내 손을 잊게 만들 뿐이다. 혹시 요즘 마음이 감옥 같다면 이 장면을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열쇠가 없는 게 아니라 열쇠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대개 혼자서보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다시 길을 나옵니다. 그리고 산을 만납니다. 높고 아름다운 산. 그 위에는 잠시 쉬며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건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시야가 바뀌는 것.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산의 의미 같아요. 우리는 종종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해석을 바꾸는 것으로 숨을 쉽니다. 이건 나를 끝내려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듬는 과정일 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다. 나는 느리지만 방향은 맞다. 산에서 그는 준비합니다. 앞으로도 강이 있고 밤이 있고 바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 책은
낭만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합니다. 길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합니다. 어둠이 있어도 길은 있다. 여정의 끝에서 그는 강을 만납니다. 이 강은 많은 독자에게 가장 깊은 장면입니다. 마지막 강은 보통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강 앞에서 어떤 사람은 담담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왔는데 마지막에서 더 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인간적이죠. 이 장면이 말해주는 건 두려워하면 실패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는 강을 건넙니다. 물은 깊어 보이고 차갑고 한동안 바닥이 안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동행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을 지나며 이야기의 톤이 달라집니다. 소란이 아니라 평온,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정착의 고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철로역정이 그리는 마지막은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장소라기보다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두려움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죽음 이후에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작은 마지막 강이 들어있죠. 끝낼 것 같은 한 시기, 떠나야 하는 관계, 내려놓아야 하는 집착,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그 강을 건널 때 우리는 늘 한 번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못 건널 것 같아. 그런데 건너는 사람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힌 사람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덮어보겠습니다.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너도 크리스천처럼 살아라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는 것 같아요. 너의 멸망의 도시는 어디냐? 너의 늪은 어디냐? 너의 허영의 시장은 어떤 모습이냐? 너의 감옥은 어떤 말로 너를 가두느냐? 그리고 너의 열쇠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밤, 이 이야기의 목적은 우리를 훈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지, 나는 어떤 말에 쉽게 무너지는지. 그걸 알면 길이 당장 환해지진 않아도 적어도 방향은 생깁니다. 여정은 길고 사람은 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는 꼭 남겨두고 싶습니다. 늪은 길의 끝이 아닙니다. 시장도 길의 끝이 아닙니다. 감옥도 길의 끝이 아닙니다. 길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계속됨이 때로는 기적보다 더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밤도 당장 모든 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한 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